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트리단입니다. 이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오전 시간 다 왔는데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오전 방송 듣고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 전일 민간 고용의 그런 파격적인 증가로 인해서 충격과 연이은 그 노동부 그 보고서에 그 견조한 일자리 그 숫자 증가에 눌려가지고 하락세를 좀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를 마무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간과 정부의 일자리 그 증가 스케치에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절대적인 그런 숫자가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증명을 했고요. 이것이 추가 긴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187.38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33,734.88을 기록했어요. S&P도 12.64포인트 내려서 4,398.95에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18.33포인트 하락을 해서 13,660.72에 거래를 마친 거죠. 이번에 3대 지수는 종합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S&P 500은 약 0.6%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0.3% 정도 떨어졌어요. 그 다우지수는 1.5% 정도 떨어져 가지고 가장 큰 손실을 이제 보인 거죠. 이날 미국 노동부 고용통계국이 밝힌 지난 6월 비농업 부문 이 일자리에서 20만 9천 개의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전일 민간정보업체 ADP, 이 ADP가 집계한 49만 7천 개보다 28만 8천 개가 적은 숫자예요. 2020년 12월 이후로는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월 그 정부 수치가 연준을 안심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하네요. 일단은 절대적인 일자리 증가 수치가 이제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통상 필요한 일자리 숫자는 8만 개 안팎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6월의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을 최소한 그 정부 기준으로 12만 개 그 상회를 하고요. 민간 수치로는 40만 개 그 이상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절대적인 평가는 과열이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내놓은 6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 보니까 비농업 그 일자리는 전월에 비해서 20만 9천 개 늘었죠. 실업률은 3.6%고 전월에 비해서 0.1%포인트 내린 겁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예측된 전문가들의 예상은 24만 개 증가였어요. 때문에 실측치가 그보다 3만 1,000개 정도 낮은 만큼 고용시장의 상황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전일의 그 민간 전망이 약 50만 개의 증가세로 나타나가지고 증시와 채권 시장을 하락세로 빠뜨렸던 것을 감안하면은 그 정부의 스코어, 이 정부의 스코어는 그나마 가쁜 그런 씀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그 시장도 정부 보고서가 나오자 장중에 잠시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노동부는 증가분이 구체적으로 정부의 그 공공직하고 보건의료 부분 쪽 그 사회복지 부분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전일 ADP 데이터의 그 레저하고 접계법이 한 23만 2천 개 늘었다고 밝혔지만은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 2만 1천 개 정도라고 발표했고 노동부 발표로 건설업 분야는 2만 3천 개 늘었는데 ADP는 9만 7천 개 늘었다고 분석을 하네요. 그 레저와 건설에서 정부와 민간의 집계 차이가 약 28만 5천 개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죠. 그러나 어쨌든 증가세가 강하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는 역대급 그 실업률 스코어로 나타났고 6월 그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서 0.1% 낮아진 3.6%고요.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이에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62.6%로 한 분기 이상 그 변동이 없는 그런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지만은 20에서 50세 사이의 인구 참가율은 강력하다고 합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0.4% 정도 상승해서
전망치인 0.3%를 상회를 했고요. 물가 상승의 본질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임금 상승이 아직도 굳건히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그 전제 아래 연방준비제도가 제도도 물가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근원 인플레이션이 4% 중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6월에 잠시 쉬었던 금리 상승 캠페인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7월 금리 인상이 아니라 9월의 결정 여부로 추측이 되고, 한 번 인상이냐, 2번 연속 인상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 채권 시장에서 그 노동부 데이터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다 보니까 전일 수익률 급등치가 제자리로 회귀를 해요. 하지만 채권 시장의 변동폭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하반기 그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히 증명이 됐고, 미국의 국채 2년물 금리가 전일보다 6.9포인트 하락을 해서 4.937을 기록을 했네요. 전일 장중에 5.12까지 치솟았던 것을 감안하니까 이 급등 급락의 패턴이고, 장기채인 10년물은 0.1bp 상승해서 4.06%를 기록 중입니다. 그 단기물에 비해서 변동폭은 적은 수준인데, 하지만 4%대에 안착하는 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미국 국채시장은 전일 쇼크에서 안정된 모습인데,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금리의 이를 흡수하는 모습입니다. 단기물은 5%를 넘나들고 장기물은 4%에 안착해 있고요. 만기 1년 이내 재정 증권들은 5.2에서 5.5 정도 그 사이 금리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사인 채권 ETF, 이 채권 ETF들도 듀레이션에 따라서 등락을 달리해요. 그 단기와 중기는 이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장기채를 기초로 한 ETF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최근의 경제지표 일자리 증가세 견조로 인해서 확정적이라고 이제 시장은 여기는 것 같아요. 이 장기채 ETF의 경우 금리 인하에 관한 가능성이 계속 뒤로 밀리는 것이기에 하락세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발언을 믿지 않았던 결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그렇네요, 보니까. 그 사실 시장은 7월에 25bp 인상은 기정사실하면서도 이로써 금리 인상 캠페인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도 이에 기초한 시장 전망과 고객 조언을 이어왔고, 하지만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다 보니 이제는 7월 중순으로 예고된 실제적인 인플레이션 수치의 둔화만 바라는 형국이 됐어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관심사가 될 것이고, 시장이 고용지표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다가 오늘 정부 지표의 둔화세를 보고 약간 회복한 것처럼 연준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CPI 데이터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CPI 이후에는 이전 개인 소비 지출 PC예요. PC. 이 PC 물가 지수인데, 파월 의장이 가장 강한 근거로 삼는 그 근원 PC가 획기적으로 둔화세를 보인다면은 연준의 매파적인 입장은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럽니다. 이 PC가 중요하다는 거지. 하지만 시장은 그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랑 그 증시의 후퇴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단은 그 S3 파트너스가 지킨 데이터를 보면니까 상반기 말 기준 공매도 이자액은 지난해 말 8,640억 달러 대비 1조 달러 이상 증가를 했답니다. 그만큼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들이 늘었다는 이야기고, 오를 만큼 올랐고, 또 하반기 긴축 강화나 기업의 실적 부진, 경기 후퇴를 예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매도가 늘었다.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일단 미국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빠졌어요. 나스닥도 조금 빠졌네요. 0.1%. 나스닥 100이 많이 빠졌어요. 생각으로 0.35% 빠졌고, 다우존스도 빠졌네요. 0.5%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S&P도 0.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가 한 0.01% 정도 찔끔 올랐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게 오르다가 포물선 곡선을 그러더라고. 오르다가 좀 빠졌어요. 다 모든 지수들이 오르다가 좀 빠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0.9% 오랐어요. 엔비디아는 참 대단해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 빠졌고,
AMD 0.27% 빠지고요. 브로드컴 0.15, ASML 0.37, 마이크론 0.76, 인텔 0.38. 좀 소폭 빠졌습니다. TSMC 이 와중에 올랐어요. 0.8% 정도.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0.64% 빠지고, 퀄컴이 0.6% 올랐고요. ADI 0.47% 빠졌습니다. 우리 월요일도 장이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잘 나가다가 꺾였다.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